두지두지 모래두지, 바로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지두지 모래두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한 주가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네, 최근에는 제가 좀 흉가나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 주변에서 사연 내놓으라고 제가 협박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타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 받아서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이 친구를 역시 돌비라고 칭해볼게요. 돌비라는 친구는 저하고 장교로 임관을 같이 했던 동기이자 저의 전우였던 친구입니다. 돌비는 당시 학군단 ROTC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아주 이제 건실하고 좀 능력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던 것이 나는 사업을 할 거다. 난 사업을 해 성공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IT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러다가 돌비는 당연히 2년 딱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해서 호기롭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매일 밤 코딩을 하고 진짜 본인의 기술을 때려 부어가면서 사실 사회초년생이라는 나이에 창업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스타트업을 좀 잘 키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3년차, 5년차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돌비도 마찬가지로 약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좀 악랄한 투자자한테 걸려서 국소조항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거의 4년 만에 헐값으로 거의 회사를 뺏기는 수준으로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기 마련인데 이 돌비라는 친구는 그러지 않았던 게 한국에서는 내가 백날 뼈빠지게 일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겠다. 나는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아예 큰 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돌비가 좌절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짐을 싸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호주나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당시에 J1 비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가는 비자로 일단 미국에 가서 현지 시장도 확인을 하고 자본금도 모아서 이 비자를 전환하고 본인 사업을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비는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뺄게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만 정할 건데요. 일단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기후도 굉장히 좋고 그래도 근처에 한인타운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적응을 하는 것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비는 좀 이제 외지에 있어서 많이 외로울 수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거기서 제임스라는 흑인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제임스는 당시에 미군 육군 통신부대에서 4년 정도를 꽉꽉 채워서 복무했던 친구였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의 국룰은 군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겠죠. 특히나 이 제임스라는 친구는 당시 우리나라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파견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미혼 남성들끼리 친해지다 보면은 그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모이고 하나의 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크루처럼 동호회처럼 이렇게 퇴근해서 같이 로컬파크 가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주말에는 야구도 보러 가고 하는 이렇게 좀 친한 하나의 패밀리십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돌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매달 나가는 하우스 렌트비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많이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초기 자본금을 아끼려면 차라리 지금 집을 좀 구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도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외곽의 타운하우스로 집을 싸게 구하게 된 거죠. 일단 렌트비도 많이 아끼고 매매치고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그리고 어차피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는 길 내내 보니까 캘리포니아 때 유명한 게 있죠. 오렌지인데요. 오렌지 농장이 정말 그 하우스타운 가는 내내 진짜 많았대요. 이게 미국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도 끝나고 하니까 또 부를 사람을 하고는 제임스 이외의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임스를 초대를 해서 같이 정리를 돕고 그 타운하우스 근처에 있는 로컬 펍을 또 갔다고 해요.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네. 미국의 펍이었는데 맥주를 마시다 보면은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이 제임스가 굉장히 덩치가 큰 백인 남자하고 진짜 막 말싸움 갑자기 하고 있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싸우고 있으니까 돌비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 미쳤더니 제임스라는 친구가 진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예. 스톨른 발러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제임스가 돌비 이 자식 진짜 완전 개쓰레기 자식이다. 이 자식 이거 스톨른 발러다 하면서 미국은 참고로 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아요. 특히 전역한 군인에 대한 대우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스톨른 발러는 군대에 가지 않았지만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마치 진짜 군인인 척, 제대 군인인 척 하면서 하리 대택을 노리는 사람들을 이 스톨른 발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 사람 이거 스톨른 발러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던 거예요. 제임스는 너 이거 당장 벗어라. 너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냐. 너 이거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그 덩치 큰 남자 제가 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 돌비가 보기에도 이 샘의 전투복이 좀 정상스러운 옷은 아니었대요. 일단 이 돌비도 한국에 있으면서 교환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군 훈련복을 좀 아는데 계급장도 거꾸로 되어 있고 각종 패치들이 있거든요. CIB 기장이라는 특수기장이라던가 공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쪽에 붙어 올라가 있고 그 성조기는 밑에다가 붙여져 있고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개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돌비도 거기 가서 한마디 거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군 출신이고 나도 한국군 장교 출신이다. 네가 짓고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문제가 많고 너는 절대 군인일 수가 없다. 막 그 육군 규정 같은 것들을 같이 제임스하고 얘기하면서 따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그 말다툼을 하다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경찰 부르겠다, 911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 샘이라는 친구가 얼굴이 진짜 시뻘개지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빌런으로 인한 해프닝이겠구나 하고 그 상황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이 독신 남자들의 자취방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남자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그날도 다른 친구들이 같이 이 돌비의 집에 모여가지고 바베큐도 좀 먹고 놀고 있는데 담배를 한 대 피기 위해서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지나가는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돌비하고 이 제임스를 아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얼마 전에 그 펍에 있던 그 아시아 친구 맞지?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거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너네 덕분에 내가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 그놈 이름이 샘인데 너 여기 들어올 때 봤던 그 오렌지 농장 봤지? 거기 집 대대로 운영하는 재수없는 자식이다. 근데 농장 운영하다가 돈은 좀 있는데 싸가지가 없고 괴팍하고 그리고 항상 그 얼마나 짠돌인지 군복 같은 거 어디서 주워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전역한 군인인 척하고 다니는 진짜 재수없는 놈이다. 근데 너네 걔네하고 웬만하면 엮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조금 인종차별적인 욕들도 많이 입에 달고 다니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괴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엮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요. 그 제임스하고 얘기하면서도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빌런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역시 빌런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도 똑같이 이 돌비 하우스는 아지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다 온다고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또 제임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또 나가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 샘하고 이 샘이 그 미국의 그 픽업 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또 제임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이번엔 또 갑자기 와서 미군 네이비 그 전투복을 입고 해군인 척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도 폭발을 한 거예요. 너 진짜 이거 불법이라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샘도 진짜 멱살까지 잡고 이제 치고받고 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때인 돌비가 놀라가서 나가서 그 둘을 뜯어 말리는데 그 샘이라는 인물이 제임스하고 돌비에게 이거 절대 제가 한 말 아니고 강씨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닉반 옐로우 몽키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대요. 아이고. 네, 대놓고 비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자체가 이거는 보통 상황 아니구나 하니까 특히 제임스란 친구도 그렇고 제 돌비 친구도 그렇고 인종차별 당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이 되고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다른 친구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가 뛰어나오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1대2 상황이 아니고 1대 다수가 돼버리니까 샘이라는 친구도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크게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당시에 샘이라는 그 사람이 키가 190이 넘는 좀 거구였대요. 근데 5-6명이 상대가 되고 하니까 여기선 내가 본인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욕을 그렇게 하면서 다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화에 못 이긴 제임스 당연히 거기다 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였지만 안에는 권총가 좋으라고 소리까지 지를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진짜 이거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금요일 밤이 끝나게 돼요. 일단은.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이겠죠.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한 10시쯤 됐을까? 누가 이제 돌비에 다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친구인가 하고 다시 나가봤는데 이상하게 또 어제 왔던 그 쌤이 와 있는 거예요. 집으로. 쌤이 와가지고 약간 쭈뼛쭈뼛 하면서 와 있는데 처음에는 혹시 미국이니까 총이라도 가져왔을까? 나를 해달러 왔을까? 하면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 돌비가 생각했던 건 너무 정반대였던 거죠.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흰색 그냥 러닝을 입고 거기에 치크색 남방을 입고 굉장히 좀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좀 미안했다 하면서 자기 농장에서 떴다고 오렌지도 이렇게 한 바구니 갖고 오면서 내가 미안했다. 어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조금 말이 실수했고 다시 본인의 말이 좀 셌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왔다. 그리고 사실 내가 원래 군인에 대한 동경이 정말 컸던 사람인데 솔직히 용기가 없어서 군인은 못 됐고 근데 너하고 네 친구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이렇게 모욕했기 때문에 순간 욱해서 그런 거지 군대를 갔다 온 너네를 나는 솔직히 리스펙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비도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치고받고 싸울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감정파리하면서 눈물도 글썽글썽 하니까 일단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사과 받은 걸 할 테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솔직히 그 오렌지도 먹기는 싫었대요. 뭔가 거기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키운 오렌지니까 같이 이거라도 그럼 나눠 먹자 하면서 거기서 까더래요. 오렌지를 까가지고 반을 주면서 반을 먹길래 일단 뭐 좀 찝찝하지만 잘 먹었는데 다행히 문제 없었습니다. 오렌지 먹고 그래 이제 가라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쌤이 돌비야 근데 우리 어쨌든 같은 이 타운하우스 사는 이웃끼리 이렇게 양속으로 지낼 수도 없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피곤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흑인 친구하고 너하고 내가 저녁 한 끼 내가 대접하고 싶다. 여기 들어오는 길에 보면은 오렌지 농장 보지 않냐. 거기에 우리 집이 있는데 너네 시간 될 때 한번 와라. 그럼 내가 바비큐하고 오렌지하고 맥주하고 크게 대접하겠다. 저녁까지 초대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돌비 입장에서는 싫죠. 얼마 전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싫다고 했음에도 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대요. 돌비를 볼 때마다 며칠이든 볼 때마다 오렌지를 주면서 주스도 갖다 주고 하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나는 너네 군인 출신들을 너무 리스펙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착을 한 거예요. 돌비한테 오히려. 이쯤 되니까 돌비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같은 마을에 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임스를 불러서 제임스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도 그 얘기 가만히 듣더니 어차피 이거 오다 가다 보면 결국은 마주칠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같은 마트 갈 거 아니냐. 거기서도 만나고 할 텐데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가서 깔끔하게 맥주 한잔 하고 옛날에 퉁치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돌비 입장에서도 제임스 같이 가준다 하니까 안심이 드니까 그래 한번 가가지고 그러면 맥주 한잔 먹고 퉁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쌤한테 이번 주 금요일날 가겠다 라고 식사 초대에 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금요일 당시에 밤 8시나 9시쯤 넘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해가 어두워도 좀 질 때였는데 제임스와 같이 차를 끌고 그 오렌지 농장으로 갑니다. 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마을이라 해도 차를 타고 갈 정도로 꽤나 멀어요. 이제 오렌지 농장쯤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두운 길이었고 그리고 또 농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편마를 따라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비포장 도로 상태여서 이제 픽업 트럭 타고 들어가서 딱 그 쌤의 집에 내렸는데 쌤이 그 픽업 트럭을 이렇게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우리 초대해놓고 어디 가냐? 했더니 내가 맥주를 안 사왔다. 어차피 여기서 마트까지 10분이면 갔다 오니까 잠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맥주만 좀 사올게. 하고서 그럼 밖에 기다릴게. 뭐 바비큐 먹는다며?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너네 그냥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농장이 가다 보면은 야생동물 나올 수도 있다.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어라. 해가지고 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그대로 픽업 트럭을 타고 쌤이 출발을 하더래요. 오. 그래서 제임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가 있자. 날씨도 바람도 좀 불고 쌀쌀하니까 들어가 있어야겠다 하고 그 집으로 딱 가는데 집이 좀 목조주택이었다고 해요. 당시 2층짜리 목조주택인데 우리나라 주택하고 다르게 미국의 주택은 이 현관문까지 올라가니까 현관마루라고 하나요? 그런 나무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문을 탁 열려고 하는데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제임스가 이 돌비의 목덜미 잡고서는 밑으로 팍 뛰어내린 거예요. 확 뛰어내리면서 Get down! 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Get down! 하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현관 문짝이 터진 거예요, 진짜. 팡! 하더니 문짝이 터지더래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샷건 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에서 누가 샷건을 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가 런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려면은 차 쪽으로 도망가기에는 그 쏴지는 문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차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는 못 도망쳤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에서 나왔을 때 안 보이는 쪽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살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오렌지 나무가 있는 나무 쪽으로 당연히 숨었겠죠. 딱 들어가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족분들 영화 보시면 샷건 착각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탁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도 진짜 그 나무 쪽으로 뛰어드는데 다시 뒤에서 또 팡 소리가 들리던 거예요. 총성이 한 번 더 들린 거예요. 그때 돌비는 어깨 쪽에 파편 나무인지 그거에 이제 어깨가 살짝 맞았다고 해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일단은 제임스가 뛰라고 런 해가지고 최대한 그 농장 쪽으로 도망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농장은 굉장히 넓어요. 일단은 마구마구 도망쳐 들어가가지고 그 오렌지 농장 사이에 이제 폐상자들 이렇게 쌓아놓은 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몸을 숨긴 거예요. 근데 숨겼는데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자신들을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두세 명 정도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제임스가 조용히 해라 입을 막고서는 그 어느 방향을 가리키더래요. 그쪽 방향이 그 농장으로 아까 들어온 비포장 도로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용히 가자는 식으로 신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기면서 가는데 아까 전에 맥주를 사러 나간다 했던 샘이 그 농장 그 비포장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헤드라이트를 켜고서는 손에는 그 더블 배럴 샷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들고 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상황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하고서는 돌비가 911로 연락을 합니다. GPS 위치를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그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정말 짧게만 보냈대요. 샷건 슈터 헬프 미 뭐 이런 식으로 보냈나봐요. 그리고 GPS하고 보내고 진짜 그 숨어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20분? 30분 정도인데 몇 시간을 지난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총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망간 쪽으로 다가오면서 샷건을 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샷건을 쏘면서 오고 있고 샘도 그쪽으로 샷건을 쏘면서 점점 좁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량 지났을 때 하늘에서 빛이 하나 쫙 비춰집니다. 헬기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이제 샷건이라는 단어로 신고가 들어갔고 이건 총격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 때문인지 다행히 당시 캘리포니아 경찰 쪽에서 헬기까지 뛰었고 스와팀까지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친구들을 잡으러 오고 있었던 당시 범인들은 온갖 욕을 하면서 조여오고 있었다가 경찰하고 딱 마주치게 됐을 때 이게 항복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경찰한테 총을 쏘더래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사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4명의 피의자가 현장에서 사살이 될 정도로 양쪽에 총격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구조를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전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걔네들이 고작 그거 하나로 너네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소름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범인들은 사살이 되더라도 당시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서 그 집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일이 발생할 만한 곳이잖아요. 그 샘의 집 지하실에는 Return to KKK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KKK는 지금 귀족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 허연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맞아요. 네, 그 단체가 KK라고 불렸던 단체인데요. 그 Return to KKK라고 쓰여있는 노트가 있었고요. 거기 그 노트 내에는 다양한 본인들의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듣기로는 이 오렌지 농장에 퇴비를 뿌리기 위해서 이 퇴비를 가는 그 기계, 농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신원 미상의 혈흔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기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근데 이렇게 사건 자체가 이제 커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비는 한 가지 궁금했던 일이 생겨요. 제임스한테 너는 나를 어떻게 살린 거냐? 네가 날 안 땡겼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 거다. 날 어떻게 살렸니? 라고 제임스한테 좀 진정이 되고 물어봤더니 제임스도 손을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더더 떨면서 갑자기 한숨을 팍 쉬더니 돌비야 문 열려고 할 때 문고리 혹시 손잡이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미국의 주택은 우리나라처럼 전자 도어락이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아직 키로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거 잠근 장치 박살나 있었다. 그것도 밖에서 강제로 뜯은 것처럼 박살나 있었고 그 올라가는 계단 옆에 그 망치하고 그런 장비들이 있었다.
그거 일부러 부숴놓은 거다. 그래서 문을 일부러 부숴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너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 있는데 미국에는 캐슬 도클린이라는 게 있대요. 미국의 법 중에는 정당방위 법이 있고 누군가 밤에 야간에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무죄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밤 8시에서 9시가 되는 어두운 밤에 인적도 없는 오렌지 농장 그 한가운데 있는 집인데 백인의 집이에요. 근데 백인은 마트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흑인 한 명하고 동양인 한 명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시고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건으로 사살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가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인사하고 맥주 사러 나간 거 그거 알리바이 만든 거다. 이미 얘네 이거 다 세팅해 놓은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저 뒤에 있던 저 걸음 가는 거 그 퇴비 가는 기계 저거 사람도 갈린다. 우리한테 쏴서 죽이고 저걸 통해서 우리 시신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하물며 걸릴지언정 쟤네는 무죄로 풀려났을 거다. 라고 제임스가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기는 그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대요. 철커덕하는 소리를 들었고 제임스는 당시 미군에 복무하면서 들었던 총을 쏘기 전에 약간 화약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것 냄새도 좀 맡아가지고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돌비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너무 진짜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당방위가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말 부러운 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악용해서 수단으로 삼고 법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 법을 공부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보다 법을 잘 피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사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다르게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상황 묘사만 잘 되어 있고 이것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자신들이 미국의 법정을 이길 수 있을 거다. 회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시비가 여기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족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래두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사람이 너무 싫어진다, 무서워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섬뜩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집단,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KKK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는 범죄단체라고 나와요. 네, 맞아요. 범죄단체고요. 네, 비밀리에 결성된 범죄단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아직도 미국 지역 내에서는 백인 우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많겠죠. 그리고 대놓고 그런 인종차별적 행동을 서슴없이 정말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실수를 가장한 폭행이라던가 위협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좋은 사람도 많아요. 돌비의 생각에 그리고 모래두지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또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지두지 모래두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모래두지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저희를 무섭게 만들어 주실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또 이렇게 지나간 건데 그럴수록 아이는 쑥쑥 커가는 것 같습니다.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죠. 하루하루마다 커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매일 보고 싶은데 감옥에서 내보내주질 않으셔가지고 잠깐만요. 우리에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 때는 보내드릴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또 침대 수입사 좋은 걸 바꿔주신다고 하시면서 모래두지라고 사하라 모래로 바꿔주셔가지고 네, 행복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하는 분이라고 저도 진화를 해야겠네요. 저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직업 쪽의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다가요. 급하게 또 이야기가 하나 생겼어요. 해외로 오늘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참고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께서 본인에 대한 거라든가 특히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가리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네, 이유가 좀 있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다시 손을 보면서 최대한 특정성 없게 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현실 공포예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역시나 돌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불과 3년 전 2023년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돌비라는 분의 경우는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살 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대 근무하시면서 뼈바지게 일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우직하게 일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한 7, 8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또래들 막 대학 가고 놀러 다닐 때 본인은 생산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지는 걸 보는 것이 약간 이 돌비의 행복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돌비에게 좀 친한 지인분 중에서 큰 현타를 느끼게 해준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그 지인분이 유튜브가 성공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나름 그래도 구독자가 생기시고 하면서 떡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대돌비님처럼 그런 정도의 떡상은 아니겠지만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이고, 네, 그렇게 참. 성공을 한 지인분이 생겼다고 해요. 이런 분을 보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나름 전업 유튜버의 길로 걸어가는 걸 보니까 본인이 너무 조금 하찮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12시간씩 일을 하지만 저 지인은 놀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회의감에 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본인이 결심을 한 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저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을까 하고 본인도 여행 유튜버가 한번 돼보자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여행 유튜버가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분이 남자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 본인이 20대의 모든 시간을 이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여행이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싶었던 일도 할 겸 그리고 자신의 좀 미래를 생길 겸 여행 유튜버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근방의 나라들은 좀 레드오션이죠. 색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어느 나라로 갈까 찾아보다가 선택한 곳이 바로 열정의 대륙 남미입니다. 남미 대륙으로 떠나게 계획을 세웠는데 수리남 아니에요. 수리남 아니고 특정 남미 국가로 한번 가보자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남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소매치기도 많고 치안도 좋지 않겠다라 생각을 해서 촬영용 고프로 같은 이런 고가의 장비가 말고 공기계 일부 스마트폰을 한 2-3개 정도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들고 기대도 많이 드는데 일단은 당시 남미 딱 그 힘들게 경유를 통해서 도착을 했을 때 보는 남미의 이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일단 수도에서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최대한 로컬의 문화를 영상에 담고 싶었대요. 본인의 약간 그 컨텐츠의 핵심을 로컬의 문화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로컬 스타일로 버스도 타고 다니고요. 오토바이 택시라든가 이런 걸 타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진짜 아시아에는 뭐 당연히 없고요. 백인들조차도 보지 않는 진짜 현지 로컬 분들이 계시는 그런 동네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렇게 2-3일 정도가 지나서 수도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로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고 나니까 한 2시가 좀 넘었던 시간이었다고 해요. 배가 고프고 하니까 식당을 한번 찾아보자고 찾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 냄새가 나는 로컬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현금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 종업원분이 갑자기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돌비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뭐지? 팁을 안 줘서 그런가?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보니까 번역기가 켜져 있고 영어로 당시 적혀 있었는데 언어를 바꿔서 본 거죠.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너 나가면 큰일 난다. 저기 밖에 식당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소매치기 강도다. 너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 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이 흔들리면서 종업을 봤더니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나 쉿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다시 가져가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다시 딱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계산한 척 하면서 나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봐라. 그럼 내가 방향을 저쪽 뒤로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조용히 나가라. 그래야 너 괜찮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죠, 종업원 분이. 그래서 돌비는 진짜 온몸에 긴장이 되지만 한편으로 참 이 종업원이 고맙고 감사하고 친절한 분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돈을 건네고 일어나면서 어설프게 Where is toile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토일렛 입을 크게 들리게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저쪽으로 가라, 저 뒤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더니 돌비도 가방을 들고 잠깐 이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마침 주방 바로 앞쪽에 주방장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 뒷문 쪽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라시아스 하고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순간 갑자기 아차하면서 빡 뒷목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고 돌비는 기억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는데 돌비가 눈을 뜹니다. 예상하신 대로 납치가 된 상황이에요. 식탁에 나오면서 본인이 푸드부르 가격을 받았다라고 들었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진짜 약간 입안에 피맛도 맞고 갈증도 너무 나는데 진짜 약간 낡은 창고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도 포박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배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맨몸으로 있는 상태였던 거죠, 돌비도 당시. 네. 그래서 이거 나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좀 덩치가 있는 남자가 3명이 들어오더니 그냥 무차별로 때리더래요, 돌비를.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뭐 하는 것도 없이요, 그냥 때리더래요. 계속 그냥 마구 때려 맞았고, 그렇게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맞다가 다시 나가고, 이 생활이 2-3일 정도 반복됐다고 들었어요. 2-3일 동안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요. 이게 강도면은 뭘 달라고 외쳐야 되고, 또는 협박을 할 거면은 뭔가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때리고 물만 주더래요. 그것도 물도 준 게 아니라 기절할 것 같으면 얼굴에 물을 뿌린 거겠죠. 그런 식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비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처음 보는, 정말 키가 당시 이 돌비 분에게 듣기로는 160 정도가 되는 빼빼 마르신 분이랬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있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본인을 그렇게 때리던 그 덩치 큰 남자들이 저 사람이 보스인가 보다,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급인가 보다 할 정도로 뒤에서 따라 들어오더래요. 마치 예. 영화처럼 진짜.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돌비를 딱 앉히더니 영어로 딱 물어보대요. 되게 짧은 영어로 You wanna live?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라이브라고 살고 싶다라는 거를 이렇게 리브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뜨문뜨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비는 살고 싶죠. 하고 고개를 미친듯이 끄덕하세요. 제발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헬프미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비는데 보스가 피식 웃더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또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니까 코리아, K-O-R-E 코리아 했더니 돌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딱 보여주더래요. 너 살고 싶으면은 그냥 내가 딱 시키는 심부름 하나만 해라. 그럼 내가 한번 살려줄게. 어때? 나하고 거래할래? 이렇게 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절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내가 뭐든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내일 보자 하더니 이제 혼자 휙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돌비를 때렸던 3명이 다가오더래요. 이 사람이 학습이 되면은 근처에만 와도 내가 또 맞을까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때리는 게 아니라 딱 돌비를 이렇게 주축해서 들더니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약간 허름한 이제 숙소 같은 곳이긴 한데 그 숙소로 들어가더니 씻으라고도 하고, 이제 하도 맞아서 피도 났잖아요. 핏물도 싹 닦아내고 밥도 주더래요. 그러니까 돌비는 지금 2-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 상황이지만 참 밥이 들어가더랍니다. 미친듯이 음식을 막 쑤셔넣고 또 씻겨줬으니까 씻고 나니까 참 이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와중에도 잠이 오더랍니다. 원래는 어떻게든 이제 기력이 좀 됐으면 도망갈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잠이 오더래요. 2-3일 동안 너무 못 자기도 했고 밤낮을 맞기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내가 새벽까지 버티다 도망가야지 하다가 정말 잘 자고 일어나셨대요. 본인이 너무 싫을 정도로 너무 잘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직 밖에 시간은 새벽 같은 시간이었대요. 아직 해가 좀 안 뜬 시간이었는데 그 남자 한 명이 또 들어오더니 갑자기 발로 뻥 차면서 다시 깨우더래요. 일어나라고. 근데 일어나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한 대 더 맞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조용히 하라면서 바디춤에 있는 총을 딱 보여줬다는 겁니다. 따라와라, 약속을 지켜라, 네가 우리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돌비를 다시 그 보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방으로 데려갔는데 보스 앞에는 검정색 우리 스포츠백,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스포츠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를 주면서 돌비에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을 거야. 너네는 알아도 애들도 보면은 우리가 뭐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지? 이 가방 안에 있는 거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 배달하면은 우린 죽어. 근데 너는 살 거야 아마. 우리한테 죽을래? 그냥 이거 배달해주고 약속 지키고 너 살아갈래?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돌비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권이 없잖아요. 당장 방금 전에 그 폭행했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총도 당연히 받고요. 아 이거는 내가 배송을 해야겠구나.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 그 보스가 갑자기 또 다른 가방에서 뭐 이렇게 쓱 꺼내더래요. 보니까 돌비의 여권이었어요. 돌비의 여권을 흔들면서 네가 누군지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도 네가 죽고 우리 말을 안 들어도 네가 죽는다. 그리고 도망가면은 우리가 널 찾기 전에 이거를 받을 애들이 널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을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방을 받아 들고 일단 네가 가야 될 곳까지는 우리가 차로 데려다 줄 거니까 타 하면서 뒷자리에 타는데 양쪽에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폭행범 2명이 같이 타고요. 어딘가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밀림이 우거진 지역도 많고요. 또 특정 지역은 진짜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 돌비가 가던 곳은 아마존의 숲과 같은 지역이었는데요. 도심을 좀 벗어나서 비포장도로는 한참을 가더래요. 근데 한참을 딱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팡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지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난 소리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집단이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노화됐던 건지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나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범인들에겐 다행인 것은 이 지프 트럭 같은 경우는 뒤에 그래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야지 바꾸니까 그 둘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대요. 내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왼쪽으로 강이 이렇게 하나가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높이를 대충 보니까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절벽이었고 그 밑에 강이 흐르더래요. 근데 굉장히 물살이 빠르긴 한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거를 배달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날 살려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은 본인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제일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가다 죽으나 이거를 다 하고 죽으나 어차피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이제 어떻게 절벽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범인들도 다 남자였으니까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같이 저기 잠깐 소변만 들어가자. 내가 숲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그냥 저 절벽으로 가자고. 절벽에서 그냥 안 도망치고 보는 와중에 소변 줄 테니까 나 소변만 좀 누게 해줘 하니까 그래라 하면서 옆에 있던 녀석이 같이 가자 하더래요. 본인도 안 그래도 말았다고 같이 가자 하니까 이제 약간 2명이었다 했잖아요 양쪽에. 그럼 네가 가면은 같이 갔다 와 하고 다른 한 명은 타이어 고치는 거를 같이 보고 있고 한 명을 데리고 그 절벽 쪽으로 가자마자 뛰어들 타이밍을 보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돌비 몸에 이 가방 안에 내용물은 모르지만 나쁜 약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메고 뛰어들면은 쟤네가 진짜 날 죽을 때까지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나 이거 반대쪽으로 좀 맬게 하면서 스포츠백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척 하면서 들어서 던진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애한테 탁 던지자마자 그냥 그 절벽 밑으로 이래 죽으나 저래나 모르겠다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절벽 밑으로 팡 뛰어내리는데 정신없이 뛰어내리고 물에 풍 들어가는 순간에 이 물속에 있어도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총을 쏘는 겁니다. 진짜 그 몇 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본인은 이제 물살 때문에 떠내려가는 상황이지만서도 옆으로 총알이 날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권총이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분은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물살에 휘둘러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떨어질 때는 다치지 않았는데요. 남미의 그 강들을 귀족분들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흙탕물이에요. 다 흙탕물이다 보니까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바위나 이런 나무에 정말 많이 몸이 부딪히고 실제로 팔하고 다리 쪽에 2번 정도가 찢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다치시면 어떻게 내려가는 찰나에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인근 마을의 어부분들이 쓰다가 버려진 폐 그물이 있잖아요. 그 그물에 걸리셔가지고 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기어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봤는데 이게 나는 정말 멀리 떠내려온 줄 알았는데 보이더래요. 그 사람들이 걔네가 저기서 차 타고 돌리는 게 보이더래요. 당시 말로는 끼케 400m, 500m밖에 안 간 것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거리였던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쟤네도 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거를. 이건 나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 최대한 도망쳐야 된다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숲을 쪽으로 마구마구 도망치셨대요.
그렇게 도망치는데 한 이틀 정도로 도망쳤다고 해요. 다행인 거는 그 이틀을 도망치는 와중에도 범인들이 보이진 않더래요. 다행인 거는. 근데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이때부터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순간이 되셨대요. 이게 탈수지만 이 밀림 속에서 조난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네, 이 밀림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는 가장 무서운 게 돌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미 밀림에 조난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퓨마나 이런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개미래요. 개미. 네, 개미가 정말 무섭고요. 모기가 정말 무섭더래요.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이 돌비 씨는 당시에 많은 곳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피가 나 있잖아요. 그렇지. 정말 온갖 벌레들이 다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기절하듯이 직전까지 간 상황에 저 약간 어느 쪽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데 돌비 이분이 들어본 소리였어요. 바로 그 소형 보트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오. 저게 나를 쫓던 범인일지언정 일단은 그냥 저 길로 가자.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무 고통스럽겠다. 차라리 쟤네한테 가서 잡히면은 내가 맞아 죽으면 편하게라도 가겠다 해서 그냥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그쪽으로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최대한 가는데 딱 그 물 쪽으로 나왔더니 다행인 거는 진짜 그냥 어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프미 제발 살려달라고 헬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어부분께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또 다른 다행인 것은요. 그 작은 어촌 마을에 한국인 신부님이 계셨대요. 한국인 그 신부님께서 봉사를 나와 계신 분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대사관을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이미 돌비가 여행 갔던 나라에서 넘어온 옆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구글 맵을 봤어요. 구글 맵을 봤더니 그 강이 국경이더라고요. 강을 건너가면은 A 나라가 되고요. 안 건너가면은 돌비가 있던 B 나라가 되고요. 예. 또 그 강을 타고 내려가면 C 나라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다행인 거는 옆나라로 넘어왔던 거고 그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나름 그 지역 근처에 한인분이 운영하시는 숙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임시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안시처로 가서 그분께 신세를 지면서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고 하다가 지금 죽다 살아났다 얘기를 했더니 그 한인분께서 말씀을 해준 게 네가 아마 당한 사람들은 카르텔은 맞는데 다행인 거는 그게 큰 카르텔은 아닐 거다. 대형 카르텔 같은 경우는 너처럼 그런 젊은 남자들을 운반책으로 쓰진 않는다. 오히려 좀 몸이 안 좋거나 한 사람들 운반책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너처럼 젊은 사람들을 운반책으로 쓰는 건 아닐 거고 네가 그 나쁜 거 던져주고 온 것은 넌 천만다행이다. 걔네가 너를 끝까지 찾아낼 그런 선덕지는 최대한 없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분은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전하게. 근데 그 이후에도 물론 병원 신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셔야 됐고요. 본인의 첫 여행에서 너무 끔찍한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꿈꾸던 유튜버의 길은 다시 접으시고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는 뭐 유튜브고 나발이고 진짜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었어요. 영화보다 더한데 이거? 근데 진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중 하나가 팔이 진짜 이렇게 흉터가 정말 긴 흉터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실화가 있었다는 거는 못 들을 정도로 저도 여행을 정말 많이 가봤지만 네네네. 진짜 그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또 듣게 됐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요 여행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안전한 곳만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하게 따져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없는 곳이 없는데. 돌비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행을 하시면 전 세계 모든 걸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모래두지님 진짜 저희도 숨막히는 중간중간 따끔따끔거리길래 이게 개미가 내 발에 있나 할 정도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모래두지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지 모래두지님. 네, 다시 돌아온 모래두지입니다. 네, 좀 몸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저번에 몸 아프다고 탈옥 한번 하려다가 뒤지게 맞고 다시 끌려 돌아온 모래두지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건강이 최고니까. 그러게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해가지고요. 맞아요. 아이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북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인공이 그 당시에는 이 일이 겪을 당시에는 본인이 무당이라는 그런 걸 모르셨다고 해요. 그냥 본인이 약간 그런 좀 이상한 본인 스스로는 그런 게 좀 있구나라고 느끼셨던 분이고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모래 2시에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은 강이 돌비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 돌비 씨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도 강원도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인데요. 귀족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북한에서 가장 따뜻한 동네가 강원도인데요. 아, 똑같이 강원도의 이름이? 네, 심지어 이 돌비 씨가 살았던 곳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바로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당시 돌비 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쯤에 그곳에서 탈북을 했다고 들었어요. 일단 돌비 씨 같은 경우는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 노동당 쪽 일을 하시다가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고난행군 당시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당시에 유일한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군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시니까 할아버님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군 생활 10년이죠. 10년여 시간 동안 할아버님을 뵙지도 못했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이 북한이라는 지역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네. 당시에 이 돌비 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남쪽에 이 영상물이라던가 이런 USB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좀 탈출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분인데 이 돌비 씨한테는 당시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 자체가 신기가 있는 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신기했다는 게 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송로라고 하죠. 그 집안 자체가 무업의 길을 타야 되는 그런 길을 타고 내려왔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돌비 씨도 아주 어릴 적에 본인이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고 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비 입을 막 틀어막고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네가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것도 들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아무도 모를라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치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에서는 참고로 무당짓을 하다가 걸리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잡아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숨기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돌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가 30 정도가 넘을 때까지도 본인이 그런 끼는 있지만 잘 모르기도 했고 할아버님이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냥 본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오셨대요. 그렇게 나를 모아뒀던 돈들을 조금씩 해서 브로커를 구해서 북한에서는 다행히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시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탈북민분들께서 그러시겠지만 탈북 과정이 100% 원하지 않아요. 중국을 막상 갔는데 중국에서 나타나기로 했던 그 브로커가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비 씨 같은 경우는 어디 갈 수가 없죠. 당시에 뭐 중국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자체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일용직 노가다도 하고 농장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연명을 하신 거예요. 당장에 어디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특히 북한에서 온 이런 탈북민의 신분으로는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되고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감사하게 당시에 중국의 조선족 분이 어떻게 친하게 돼가지고 그 조선족 형님한테는 본인이 사실은 형님 눈치를 채셨겠지만 나는 저기 북조선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약간 친형제처럼 좀 나름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동포 형님께서 굉장히 또 잘 챙겨주셨다고 해요. 이 형님은 그냥 편의상 철수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이고 계좌도 없다 보니까 일용직 노가다를 하고 뭐 공사를 하더라도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도 많았고 이 철수 형님도 본인은 중국인이지만 사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챙겨주는 정도이지 이 돌비를 케어할 그런 정도는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워낙 돌비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철수 형님이 돌비 씨한테 얘기를 꺼내더란 겁니다. 야 돌비야 너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 너 딴 데로 가고도 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한다는데 거기가 좀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시더래요. 근데 뭐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어디 가서 하룻밤 그냥 잘 자고 거기 좀 지켜주고 오면은 돈을 좀 많이 준대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시더래요. 당시가 2010년대쯤이었는데 당시에 하루밤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런 돈 준다니까 솔직히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밥 한 끼 먹기 힘든 이 돌비 씨한테는 10만 원이라는 그만큼 되는 돈은 정말 큰 돈이지만 본인 자체가 옛날부터 좀 이상한 기운을 느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내내 기분이 쎄하더래요. 근데 형이 근데 잠만 자고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은 그거 뭐 이상한 일 아니냐, 무슨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철수 형님이 목에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정확히 뭐 들은 거 없다. 근데 얘기하기로는 걔네가 무슨 나쁜 깡패들은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여기 중국은 많은 민족들이 살지 않냐. 그쪽이 아마 내가 듣기로는 뭐 새로 이렇게 마을 구성하는 주택 단지 같은 곳인데 원래 거기가 그렇게 좀 음기가 좀 세고 그런 곳이래. 거기 민족 풍습상 새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던 나쁜 기운들이 집 지은 사람한테 저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집을 새로 짓고 나면은 젊은 사람 양기가 강한 남자들을 대신 돈을 좀 주고 거기서 재우는 약간 그런 풍습이 있나 봐.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쪽 사람들이 힘이 좀 있고 돈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너 너무 찝찝하면 안 가도 돼. 굳이 가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돈이 워낙 급해 보이고 나도 그런 얘기가 듣고 하니까 얘기한 거야.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철수님이 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찝찝하기도 하고 마음에 계속 걸렸대요. 돌비 씨도.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좀 싸움을 느끼거나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항상 이 돌비 씨가 뭔가 반응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돌비 씨는 뭐 신을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런 기분적인 게 뭐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쎄하고 찝찝하다 해도 당장 내일 먹을 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거든요. 자, 끝까지 이 직감도 가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오지만 이 돌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영가들이 있는 북한에서도 그래도 나름 잘 덤덤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까짓건 뭐 내가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뭐 별일이나 있겠냐, 하루만 그냥 눈 감고 자고 와서 내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자 이 생각을 하시고 돌비 씨가 알겠다, 내가 그거 하겠다, 말을 좀 전해달라 라고 철수 형님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서 어떤 특정 약속한 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그곳으로 가기로 고용주분하고 약속이 된 거죠. 이틀 뒤에 다행히 그 약속 장소까지는 돌비를 철수 형님이 장소까지 태워다 주셨대요. 철수 형이 작지만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태워다 주셨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한 30대 40대쯤 보이시는 현지의 남자분이 되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웃으면서 반겨주더래요. 뭐 주변에 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 있더래요. 되게 깔끔하게 입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만난 남자가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돌비 씨하고 악수를 막 하면서 진짜 와줘서 고맙다, 식사는 했냐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하더래요. 밥은 드셨어요? 하면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근처 거기가 새로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뭐 먹을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드실 거 여기서 제가 사드릴 테니까 장도 봐가지고 가자고, 혼자 주무셔야 되는데 맥주도 좀 사고 그냥 막 사주더래요 거기서. 그러면서 진짜 와줘서 고맙다면서 또 얘기하는 게 저는 그 마을 단지 새로 짓는 건물 이 건설사 좀 높은 사람이었대요.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은데 참 어떡하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무조건 보사처럼 이거 해야 된다는데 참 저도 웃기긴 한데 일단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되게 나쁜 사람 시간 빼서 미안하다 하는 것처럼 본인 돈을 주고 고용했지만 잘 챙겨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3시간이라면 되게 멀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3시간은 그냥 앞 동네예요. 네, 정말 가까운 거리죠.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긴 한데 차로 한 3시간 달려가고 나니까 진짜 황무지에 한 2층짜리 주택 10채 정도 있는 그냥 타운이 진짜 있더래요. 실제로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공사 자재도 옆에 있고 진짜 여기 뭐 마을을 만드는 곳인가 보다. 근데 집을 뭐 짓고 있는 중이니 당연히 주변에 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흔적은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건설사에 좀 높은 분야를 했던 사람이 한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된다. 그냥 내일 아침 해 뜨고 나면은 제가 데리러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룻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쉬시다 가셔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근데 부탁을 드릴 게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 거실하고 화장실 이런 건 당연히 사용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고사 지낼 때 부탁을 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은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충분히 머물면서 이 사람의 기운으로 이걸 눌러야 된다. 그래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아무래도 원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고사 때문에 하는 거지만서도 누가 또 자기 들어갈 공간에 맘대로 들어가고 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냥 여기 거실하고 화장실만 쓰시면서 계시면 된다. 혹시 담배 태우시냐 하면서 담배도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 안에서 편하게 피시라고 괜찮으니까 편하게 피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실내 흡연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 하면서 딱 봤더니 진짜 잘 수 있게 이제 그 얇은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런 매트리스도 깔려 있고 진짜 그냥 하룻밤 자다 가면 되겠다 싶더래요. 그리고 뭐 위험한 것도 안 보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저 데리러 오실 때 돈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오늘 밤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비도 뭐지? 이게 진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신기하면서도 일단 뭐 잠깐 누워가지고 좀 생각 좀 하다가 진짜 내가 철수형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온 맥주에다가 과자 주전부를 먹으면서 쉬는데 정말 행복하더래요. 사실 돌비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 한 끼 먹는 게 힘들었을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정말 오랜만에 맥주 한 잔 먹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오르죠. 그리고 잠깐 탁 누우니까 이게 스르르 잠이 드셨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몇 시간 지났을까 싶은데 돌비 씨 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공사 안 끝나면 시멘트 바닥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을 누가 이렇게 손으로 따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쥐 있나? 새로 지었는데 쥐가 있나? 막 이런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눈을 딱 떠놓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고 뭐지 하는데 그 방문 잠기는 방문 쪽 있잖아요. 그 방문 쪽에서 그 방문을 긁는 듯한 까그극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돌비 씨도 이 상황이 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 눈치를 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주변을 막 눈을 돌리면서 보니까 그 문들이 바닥과 문 사이에서 그 검은 뭔가 형체들이 이렇게 쓱쓱 나오더래요. 거미처럼.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돌비 씨가 몸이 안 움직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돌비 씨의 머리 위에서 뭔가 환한 빛이 팍 터지는 것처럼 일어나! 하고 소리 지르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근데 자기는 처음 들어본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뭔가 엄청 따뜻하다는 거.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게 그 순간 몸이 탁 풀리더래요. 그래서 순간 탁 일어났는데 악몽을 꾼 건가 했는데도 이제 주변을 막 둘러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비 씨 눈에는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곳곳에 영가들이 그 문 밑으로 나오려고 손을 이렇게 막 끄집어 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나 죽는다. 하고서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차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노린 거구나 하고 거실 쪽으로 뛰어가서 돌비 씨가 봤던 거실은 보통 통창문이잖아요. 그걸 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밖에서 잠겨 있더래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깨려고 발로 차봤는데 안 깨지더라는 겁니다. 고친 건물에 있는 그 방아처럼 안 깨지더래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진짜 그 영가들이 엄청 많이 삐져나왔대요. 이제는. 어떡하지 하는데 아까 그 들렸던 소리 있잖아요. 돌비에게 일어나라 했던 그 소리로 두 번째 문 봐. 두 번째 문으로 가.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그나마 믿고 의자의 목소리가 이거밖에 없다. 이 목소리 따라야겠다 하고서는 그 두 번째 문으로 가서 발로 진짜 뻥 찼는데 자물쇠가 탕 부러지면서 열리더래요. 그 문을 탕 열고 이제 그쪽 안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 방 안에는 저희 창고에 있는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임시 선반. 그 임시 선반이 가득 벽 쪽으로 붙어 있고요. 나무 상자가 이렇게 다다다닥 있더래요. 엄청 많은 나무 상자들이 있더래요. 저건 뭐야 하고서는 봤는데 그쪽에 이제 일반적인 창문 사이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창문을 주먹으로 팡 치니까 그래도 그건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겠다는데 이미 그 뒤쪽으로 문을 부셨잖아요. 돌비 씨의 다리를 이미 그 영가들의 손이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어떻게든 털어내서 도망가면서 이제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건물 주변에 돌비를 넣었던 일행들은 보이지는 않더래요.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 당시 도망가야 된다고 밖으로 뛰는데 귀가 싸늘해서 딱 뒤를 봤는데 그 돌비가 있던 집 말고도 주변 집들에 영가들이 진짜 더덕더덕 붙어있더래요. 왜 이게 내가 처음 들어갈 때 못 봤을까 싶은데 지금 나가는데 진짜 영가들이 그 주변에 산더미처럼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다. 일단 나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면서 그냥 그 황무지 쪽으로 향해서 막 뛰었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서 3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지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일단은 왔던 방향으로 본인이 아는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뛰었대요. 진짜 몇 시간이 지난지를 모르겠고 숨이 막 차오르지만 그냥 계속 뛰고 뛰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가 살짝 올라올 때쯤 돼서 앞을 보니까 저기 멀리에 작은 집들이 한 3-4가구 정도 있는 마을 같은 게 있더래요. 예. 일단은 그쪽으로 가자. 그 뒤를 보니까 다행히 돌비를 따라붙은 연가들은 없었는데 일단 본인이 살려면 거기로 가야겠다고 글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돌비 씨 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본인 말고는. 그래도 다행인 건 돌비 씨가 중국에 좀 사시면서 어느 정도 중국말을 좀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 좀 빌려달라. 내가 길을 잃었다. 전화 좀 빌려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 빌려주시더래요. 근데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참 이게 탈북민인 돌비 씨가 공안을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철수 형님한테 연락을 하자니 철수 형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한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돌비 씨 같은 경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대요. 본인이 그나마 좀 믿고 의지할 만한 길 철수 형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을 보내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이게 맞을까 같이 걱정해줬던 분이 철수 형님이니까 그래 철수 형님까지 한패면은 그냥 내가 죽을 팔자다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저 철수 형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다행히 철수 형님이 이 돌비 씨를 데리러 와주신 거죠. 1년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철수 형님이 돌비야 너 안 되겠다. 빨리 떠야겠다. 이제 너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도망가야 된다 너. 내가 기차표는 어떻게든 끊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도망가라. 네. 진짜 감사하게도 이 철수형님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중국의 남쪽 동남아 쪽 근처 국경까지 가는 기차표를 본인이 끊어서 주셨대요. 너희가 그래야 산다 하면서 동남아 쪽으로 보내주고 다행히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분을 만나서 한국으로 탈북이 성공하시게 돼요. 돌비 씨는. 근데 사실 이 돌비 씨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좀 일을 하시고 한국 정상적으로 한국인 여권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이 철수형님을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당당하게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철수형님을 찾아서. 현재 가서 철수형님이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철수형님을 찾게 되면서 이 철수형님한테서 그날의 전말을 이 돌비 씨가 3년이 지난 뒤에 듣게 됐다고 하는데 네. 사건의 전말을 쭉 따져봤을 때는 철수형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을 소개시켰던 그 사람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으셨나 봐요. 네가 소개해준 사람이 도망갔다부터 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철수형님도 거처를 옮기셨던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그 철수형님도 그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된 이야기가 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일단 그 지어진 집 자체가 아까 예측하셨다시피 그 중국의 주술사가 집단을 이뤄가지고 그 타운을 형성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형성을 했던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쭉 찾아보니까 그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매매로 시골로 팔려가거나 하면은 도망치다가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안에다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시신을 그냥 안매장하기에는 또 걸리면 본인들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중국 자체가 토속 문화들이 엄청 많대요. 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살아있을 때 잘못한 거는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한테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그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이 엄청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술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신을 주술사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납골당처럼 해서 그거를 집에다가 이제 빈 집을 사서 그 집에다가 안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혼들이 밖으로 못 도망가게 주술적인 걸로 봉인을 해둔다는 거예요. 묶어버리네. 네, 그쵸. 약간 묶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여성 피해자들이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여성 피해자들이면은 이게 너무 쌓이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좀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북한에서 온 탈북 남자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얘네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주사들은 알면서도 고액을 줄 테니까 한번 갈래? 라고 했을 때 그 탈북자 남자들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맡긴 거고 그리고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는 맡겼다가 바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 그냥 그 다음날 공안을 부르면 된답니다. 공안을 부르면 본인들 이 사람을 처벌할 그것도 없대요. 그냥 공안을 불러서 웬 탈북민이 내 주거지에 내가 산 내 별장에 함부로 그냥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 공안한테 신고만 하면요. 공안은 이 탈북민을 잡아서 그대로 북송 처리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날 아침에 그 돌비 씨가 갔던 곳에 공안들이 갔던 것도 이 철수형님이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이 돌비 씨 같은 경우는 재물로 받쳐지고 그냥 북송당해서 안타깝게 될 뻔했던 분인데 그나마 돌비 씨가 모시고 있던 이 세습무 집안의 그 어떠한 분 덕분에 이 소굴에서 살아남으셨던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로 듣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였어요, 이거 모래두지님.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탈북민 출신 이제 그 지인분을 통해서 네네. 형님 제가 돌비 라디오에서 이제는 좀 익숙한 걸로는 제가 썰을 못 풀겠어요. 형님네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낯설고 한 곳인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형님의 지인분이 겪으셨던 일이었다고 그 일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래두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모래두지님의 북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내 주변의 이야기들이랑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